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명품 백화점, 그곳의 5층 명품관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품위 있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직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선, 50살의 그녀는 대기업 이사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백화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검은색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짙은 화장에 금빛 액세서리를 과하게 두른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기 또 오신다. 오늘은 누가 응대하지? 직원들은 미선이 들어올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늘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거든요. 가방 진열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직원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매니저를 부르곤 했죠.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회사 계열사 이사야.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해? 미선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조현우가 대기업 이사라는 사실을 마치 황금 면허증처럼 휘둘렀어요. 실제로 그녀의 남편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기획본부 이사였고 그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미선의 평판은 바닥이었어요. 매니저 오지은은 신입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귀띔했죠. 강미선 고객님 오시면 최대한 조심해.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대답은 짧게만 해. 괜히 친절하게 굴었다간 오히려 트집 잡혀. 33세 오지은은 이 매장에서 7년을 근무하며 온갖 손님들을 다 상대해봤지만 미선만큼 까다로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젊고 예쁜 직원들을 특히 못마땅해 했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봄날 명품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7살의 윤아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로 첫날부터 동료들의 호감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윤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인의 인사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금방 익혔죠. 무엇보다 손님들을 대할 때 진심 어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손님. 필요하신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인의 친절한 응대에 손님들은 만족스러워했고 동료 직원들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입사 2주일째 되던 날 미선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는 표정이었죠. 그날따라 남편과 다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험악했습니다. 저기요, 이 가방 좀 보여줘요. 할인이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어떤 제품을 도와드릴까요? 미선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젊고 예쁜 얼굴, 단정한 유니폼 차림,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그 모든 게 미선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신입이구나? 여기 얼마나 됐어? 2주일 됐습니다, 손님. 겨우 2주일?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할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하지만 미선은 이미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더니 갑자기 내던지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먼지투성이잖아. 손님한테 이런 걸 보여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제품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오지은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제가 다른 제품으로. 당신이 매니저야?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신입이라고 아무한테나 손님 맡기면 어떡해?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었지만 미선의 모욕은 계속됐죠. 예쁘면 다야? 여기가 무슨 미인 대회장이야? 제대로 일이나 해. 그 순간 매장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살의 박태진, 한진그룹의 회장이었어요. 그날 개인적인 일로 백화점을 방문했던 그는 우연히 명품관을 지나다가 소란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오만하게 소리치는 중년 여인, 고개를 숙이고 참고 있는 젊은 직원, 그리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다른 직원들. 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미선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본사에 얘기할 거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녀는 할인에게 마지막으로 경멸하는 눈빛을 던지고는 매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할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지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할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박태진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오늘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알아보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확인만 하면 돼. 조용히. 회장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할인이 백화점에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매장에 도착해 진열대를 정돈하고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어요. 동료들은 그런 할인의 성실함에 감탄했죠. 할인 씨는 정말 꼼꼼하네요. 신입인데도 벌써 단골 손님이 생겼잖아요. 백화점 고객응대팀의 장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9의 도윤은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할인의 근무 태도를 늘 칭찬했죠. 실제로 할인에게는 매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님은 특히 할인을 좋아했어요. 할인 씨, 오늘도 예쁘네요. 저번에 추천해준 지갑,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손님. 잘 어울리신다니 저도 기쁩니다. 할인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기억했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했어요. 유학 시절 배운 서비스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할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바로 강미선이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백화점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할인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저 여자애 손님들한테 너무 친한 척하는 거 아니야? 주제도 모르고. 미선의 머릿속에는 질투와 불쾌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자신보다 젊고 자신보다 예쁘고 게다가 손님들에게 인기까지 많은 할인이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미선이 또다시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더욱 험악했어요. 아침부터 남편 조현우와 크게 다퉜거든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중요하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요즘 본사 감사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결국 현우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미선은 화가 잔뜩 난 채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녀에게 백화점은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장소였죠. 미선이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지은 매니저가 재빨리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민지 씨, 저쪽 손님 응대 좀.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순간 할인이 김 여사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다가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할인 씨. 저번에 보여준 스카프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구두를 보러 왔는데 같이 봐줄래요? 김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할인의 팔을 잡았어요. 할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손님. 이쪽으로 오시면 신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너무나 불쾌했어요. 자신은 VIP 고객인데도 저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선은 곧장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나 좀 봐줘요. 할인은 김 여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미선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핸드백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색깔이 이상해요.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그 제품은 전시용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손님, 이 제품은 전시용이라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색상을 보고 싶으시면. 뭐,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내 눈이 잘못 봤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손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화풀이 대상을 찾은 상태였어요. 사과로 끝나? 고객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매니저 불러요. 당장. 오지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매니저 오지은입니다. 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손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은은 할인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요. 내 남편이 이 회사 이사라는 거 알죠? 본사에 얘기하면 당신들 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매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렇게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미선이 매장을 나간 후 도윤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괜찮아요?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요. 괜찮아요, 도윤 씨. 익숙해질게요. 할인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박태진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그 직원은 윤아린이라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인 씨는 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박태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지켜보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자랑스러움과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분노가 교차했어요. 며칠 후 미선은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매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명품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지은 매니저는 아침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을 거예요.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응대할 때 실수 없도록 조심하세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요즘 그녀는 매일 긴장 속에서 일했습니다. 언제 또 미선이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미선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매장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할인을 괴롭혔죠. 이 가방 포장이 왜 이래요? 다시 해요. 설명을 제대로 해요. 내가 못 알아듣게.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요? 크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할인은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그런 할인이 안쓰러웠죠. 할인아, 너무 참지 마. 본사에 얘기하는 게 어때?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되죠. 오후 2시쯤 매장에 손님이 가득 찰 무렵이었어요. 할인은 한 젊은 부부에게 아기 신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천연 가죽이라 아기 피부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사이즈는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기요, 여기 사람 없어요? 미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차림새는 더욱 화려했어요. 새로 산 듯한 붉은색 드레스에 목걸이며 팔찌며 온몸에 귀금속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리는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선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잠시요? 내가 왜 기다려요? 다른 직원 부르든가.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다른 직원들도 손님을 응대 중입니다.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기다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도 남편과 심하게 다퉜거든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현우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미선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결국 현우는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고 미선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백화점으로 온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할인이 젊은 부부의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제품을? 감사하긴. 30분이나 기다렸어요. 실제로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화낼 이유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저 손님, 5분 정도.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고객이 30분이라는데 5분이라고? 미선이 소리를 지르자 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지은이 급히 달려왔죠. 손님, 제가 매니저입니다. 무슨 문제가? 이 직원 당장 바꿔요. 손님한테 거짓말하고 말대꾸하잖아요. 오지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꾹 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른 직원으로. 사과로 끝나요? 이게 몇 번째예요? 맨날 이 여자가 나한테 이래요.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 순간 매장 한쪽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 박태진이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됐죠.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서로부터 손녀 할인의 근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평범한 정장 차림의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진열대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선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이 백화점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잖아요. 할인은 꼿꼿이 서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손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응대하는 동안 기다려주신 시간은 5분이 맞습니다. 뭐, 지금 끝까지 우기는 거야? 미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신에게 맞서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애가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당장 그만둬야 해. 도윤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너무하십니다. 할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는 누구야? 감히 끼어들어? 미선은 도윤까지 노려봤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오지은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요? 이건 이 직원 잘못이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흥분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박태진 회장은 여전히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 인사팀장에게 연락하게. 그리고 백화점 시큐리티 팀에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미선은 이제 할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할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미선의 거친 숨소리가 할인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너 같은 애가 감히 나한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미선의 손이 할인의 뺨을 후려쳤어요. 청명한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할인은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님, 안 됩니다. 오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도 황급히 미선을 말리려 했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행입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소리쳤죠.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손님, 그만하십시오. CCTV가 다 찍고 있습니다. 할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미선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CCTV? 그게 뭐? 내가 무서워서 떨어?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회사 이사야. 이사. 당장 너 잘리게 해줄 거야. 미선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저 직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미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박태진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노신사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당신은 누구세요? 상관없으니까 비켜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도 회장을 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할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지은이 회장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회장? 미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이면 뭐 어때요? 이 직원이 먼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박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죠. 제가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이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알아요? 미선은 여전히 거칠게 대들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 회사 이사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줬죠.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선에게 건넸어요. 한진그룹 회장 박태진입니다. 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을 보며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진그룹 회장. 바로 남편 조현우의 최상위 상사였죠. 저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할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죠. 괜찮습니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회장은 오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본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상세히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장은 다시 미선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백화점 보안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될 겁니다.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기요. 회장님,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사과할게요. 제 남편이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조현우 이사 말입니까? 회장이 미선의 말을 끊었어요.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 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예요. 도윤이 조용히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야 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도윤 씨.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선을 조용히 별실로 안내했어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할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할인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본사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할인은 공손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 회장이 매장을 떠난 후 오지은이 할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인아, 정말 수고했어. 내가 옳았어. 할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연우는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조 이사님, 내일 아침 9시까지 회장실로 오십시오. 부인분과 함께요. 전화를 끄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미선을 찾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여보, 나 큰일 났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진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비서들과 임원들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아침 8시 30분 조연우와 미선 부부가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걷던 미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죠. 여보, 어떡해? 정말 어떡하지?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2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실 앞 대기실에는 이미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조 이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현우와 미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는 박태진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죠. 미선은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아내가 실수를. 현우가 황급히 말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으라고 한 게 실수입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다고요? 그럼 흥분하면 남을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회장의 차가운 질문에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직원, 윤아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조 이사. 회장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부인이 백화점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묵인했죠. 왜입니까? 현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하지만 집안 평화를 위해 그리고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조 이사, 오늘부로 당신은 해임됩니다. 인사팀에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회장님, 현우가 벌떡 일어났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우리 백화점 전 매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법무팀에서 폭행건에 대해 따로 처리할 겁니다. 미선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간 후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할인 씨는 도착했습니까? 네, 회장님. 대기실에 계십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할인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할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할인아, 앉으렴. 할인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반말이었어요. 그것도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아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 너의 어머니는 내 딸이니까.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외할아버지? 그래, 할인아.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바로 할인과 할인의 어머니였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할인이를 잘 지켜봐 달라고. 하지만 너무 간섭하지는 말아달라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걸 아셨던 거군요. 그렇단다. 내가 스스로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었지. 하지만 어제는 참을 수가 없더구나.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배웠어요. 세상에는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요.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울 때 보여주는 품위, 그게 진짜 품격이지.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손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밖에서는 현우와 미선이 터벅터벅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오만했던 이사 부부의 몰락이었습니다. 조현우와 미선 부부가 본사를 나선 지 불과 2시간 만에 소문은 한진그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임원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들었어? 기획본부 조이사 해임됐대. 진짜? 왜? 부인이 백화점 직원 폭행했다잖아.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목격하셨대. 헐, 대박이다. 그 사모님 원래 유명했잖아. 맨날 백화점에서 난리 쳤다며?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미선의 악명은 이미 회사 안팎으로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한편 백화점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영상 속에서 미선이 할인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백화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구나. 저 직원분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네. 남편이 이사래. 권력 좀 있다고 저렇게 구는 거 보소. 여론은 완전히 미선에게 불리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선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다니던 모임이나 동호회에서도 하나둘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아파트 입구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강미선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폭행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남편분 해임 소식 들으셨습니까?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우는 아침부터 회사 법무팀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여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대.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고소? 나를 고소한다고?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피고인 신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연하지. 폭행이야. 명백한 범죄라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여 년 쌓아온 커리어가 아내의 한순간 실수로 무너졌으니까요.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탓이야? 지금 손님 때리고 직원 모욕하고 그게 다 내 탓이라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왔죠. 한편 백화점 명품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할인 씨 괜찮대요? 응, 본사 갔다가 오후에 출근한대. 정말 다행이다. 어제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는 아침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매니저님, 그 손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받을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오후 3시쯤 할인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 그녀를 반겼어요. 할인아,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어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리는 회장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홍보팀장이 모였어요. 회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홍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실 그대로 발표하십시오. 우리 직원을 폭행한 고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VIP 고객이라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명심하겠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 폭행 사건, 가해자 법정 출석 예정. 기사 옆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미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니.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것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 그 빛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갇혀버렸죠. 오만의 대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6월로 접어들었고 서울의 거리는 초여름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조연우와 미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해임 이후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죠. 2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던 그에게 이 일상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23세 딸 조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난 괜찮아. 너나 먹어라. 민지는 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활기찬 목소리도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모두 사라졌죠. 거실에서는 미선이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변호사는 합의를 권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될 거라고 했죠. 여보, 재판까지 간대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사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현우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었고 미선은 더 이상 권력자의 아내가 아니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동안 미선과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저 집 사모님 뉴스 봤어? 봤지. 백화점 직원 때렸다며? 완전 충격이야. 원래 좀 그랬잖아. 맨날 으스대고 다니고. 이제 보니까 남편도 잘렸대. 완전 망했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죠. 미선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남 탓, 세상 탓만 했죠. 어느 날 오후 현우에게 옛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나 김대성이야. 대성아, 오랜만이다. 그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내가 아는 중소기업에서 사람 찾는다는데 관심 있어?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소기업.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마워, 대성아. 한번 알아볼게. 그래. 힘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기업 이사에서 중소기업 직원으로.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처음으로 미선과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어때?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상황에서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차라리 각자 길을 가는 게. 당신,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25년을 함께 산 나를.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담담했어요. 버린다는 게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났어. 인정하자고. 끝났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한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또 내 탓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맨날 남 탓만 하지 마라. 손님 때린 건 당신이고 직원 모욕한 것도 당신이야. 그런데 왜 자꾸 남 탓만 해?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남편의 고함이었어요. 현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방 좀 따로 쓸게. 민지 방에서 잘게. 그는 침실을 나갔어요. 뒤에 남은 미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봤죠. 25년 전 현우가 직접 끼워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한편 백화점 명품가는 평화로웠습니다. 미선이 사라진 후 직원들은 한결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하리는 여전히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더욱 좋아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신뢰했죠. 하린 씨, 오늘 매출 1등이에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린도 미소 지었어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오지은 매니저가 다가와 하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린아, 본사에서 표창장 준다는 연락 왔어. 모범 직원상이래. 정말요? 그럼 그동안 고생한 거 다들 알잖아.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의 아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하린은 박태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주 앉았어요. 하린아,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지위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과 품위가 중요하다는 거요.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손녀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장도 손녀도 아닌 그저 할아버지와 손녀였어요. 같은 시각 미선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죠.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백화점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 직원들을 무시하던 순간들, 할인의 뺨을 때렸던 그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무너진 성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백화점 명품관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리는 이제 신입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중견 직원으로 자리 잡았죠. 후배 직원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린 선배님, 이 고객님께서 선배님을 찾으세요. 신입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린이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바로 김 여사님이었죠. 어머, 하린 씨, 오랜만이네요. 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번에 추천해준 코트,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님은 하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요. 감사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동안 하린 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데요. 그 힘든 일 겪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린은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한편 조연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이사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직급도 연봉도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조 과장님,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하 직원에게 시켰을 일들을 이제는 직접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죠. 점심시간, 현우는 혼자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번에 백화점 갔다가 진짜 황당한 일 봤어. 뭔데? 손님이 직원한테 소리 지르더라고. 완전 갑질하는 거 있지.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질.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아내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죠. 요즘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있지. 인성이 바닥이지 뭐. 현우는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왔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린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미선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00만 원의 벌금과 사회봉사 200시간. 폭행죄와 모욕죄가 인정된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다시 한번 뉴스에 실렸죠.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 후 미선은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출입 금지 대상자십니다. 알아요. 저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가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하린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오지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지은이 매장으로 올라가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아래에 그 사람이 와 있어. 사과하고 싶대. 하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려가 볼게요.
1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미선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도 거만한 표정도 없었죠. 그저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린 씨,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린은 조용히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시선뿐이었죠. 사과받았습니다. 용서해 줄 순 없겠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하린 씨, 부디 좋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주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백화점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오지은이 하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린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태진 회장은 손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사과했어요. 진심으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세지.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본인에게 달린 거란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한 건 첫걸음이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품격이 뭔지. 그래,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진짜 품격인 것 같아요.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리나, 넌 이미 품격 있는 사람이야.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할인 같은 직원들이 진심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진심은 오래갑니다. 하지만 오만은 금세 무너지죠.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